부장님, 만약 잠 안 오시면 노크하세요. 28살 신입사원이 제게 한 말입니다. 부산 호텔 1207호 앞에서요. 제 방은 1205, 2칸 떨어진 거리.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27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려고요. 복도로 나갔어요. 1206호, 1207호.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톡톡. 아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55살입니다. 결혼했고 아들도 있어요. 32년을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왜 그 문을 두드렸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장님, 존경해요. 단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55년 인생에서 처음 들어본 말. 그 한마디가 제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3월의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종이컵을 받아들고 있는데 인사팀 김 과장이 다가왔어요. 부장님, 오늘 신입사원 배치 나왔는데 우리 팀에 한 명 오기로 했어요. 또 신입이구나. 별 감흥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55살에 뭐가 새롭겠어요. 이미 20년 넘게 신입들 교육해왔는 거려. 오전 10시, 팀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건 한지우, 28세 여자였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긴 생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은 모습. 평범한 신입사원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입이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응, 강민호 부장이야. 편하게 지내. 여기 자리 잡고. 제 옆자리 빈 책상을 가리켰어요. 그녀가 짐을 풀고 왔는데 은은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복숭아 향이었어요. 아내는 항상 무향 제품만 쓰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점심시간 팀원들과 식당에 갔는데 지우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부장님은 뭐 드세요? 물어보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 그냥 김치찌개. 저도 김치찌개요. 환하게 웃는 얼굴. 왜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더군요. 밥을 먹는 내내 지우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자꾸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최 차장이 옆에서 슬쩍 말했어요. 부장님, 신입이 부장님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요? 신입이니까 그런 거지 뭐.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달랐습니다.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걸까? 오후 업무 시간. 지우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부장님, 이 서류 작성법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깨 너머로 서류를 보여주는데 그녀의 손가락이 제 팔에 살짝 닿았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퇴근 시간 6시. 다른 팀원들은 다 나갔는데 지우만 남아 있었어요. 부장님, 저 좀 더 배우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면 야근하면서 여쭤봐도 될까요? 야근. 보통 신입들은 칼퇴근하기 바쁜데 힘들지 않아? 아니요. 부장님이 가르쳐 주시면 전혀 안 힘들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는데 이 어린 여자애는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집에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신입 교육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첫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우리 둘만 남았어요. 환풍기 소리와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우가 서류를 가져와 제 옆에 앉았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샴푸 냄새가 또 났어요. 복숭아향. 부장님, 존경해요. 갑자기 그녀가 말했습니다. 뭐, 회사에서 소문 들었어요. 부장님이 이 팀을 일으킨 거라고. 진짜 멋있어요. 얼굴이 빨개진 채로 고백하듯 말하는 모습. 55년 인생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존경한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꾸 떠오르는 건 지우의 얼굴이었어요. 부장님, 존경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느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기대되는 내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파멸의 시작인지. 부장님, 오늘도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지우가 우리 팀에 온 지 한 달. 매일 야근을 함께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매번 같은 핑계를 댔죠. 진입 교육 때문에.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4월 마지막 금요일이었어요. 지우의 신입 교육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팀 회식이 있었는데 저는 집에 일이 있어서라고 빠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우와 단둘이 남고 싶었던 거죠. 오후 7시 팀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부장님, 먼저 가볼게요. 부장님도 일찍 들어가세요. 최 차장이 마지막으로 나가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 우리 둘만 남았어요. 층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부장님. 응. 한 달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부장님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녀의 눈이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뭘, 당연한 건데. 아니에요. 다른 부서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거래요. 부장님처럼 친절하신 분 없다고. 친절, 그게 전부였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배고프지? 뭐 시켜 먹을까?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 네, 좋아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치킨을 시켰습니다. 배달이 올 때까지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더 편하게 앉을 수 있으니까요. 회의실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밖에서 보이면 안 되니까. 그 순간 뭔가 달라졌어요. 블라인드 너머로 복도 불빛만 가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이 만들어진 느낌. 지우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부장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떻게 하면 부장님처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유롭고 듬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유롭다고. 지금 당장 옆에 앉은 28살 여자애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지우야. 네? 난 전혀 여유롭지 않아. 특히 요즘은. 왜요?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우리 사이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너 때문에. 말해버렸어요. 그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저 때문에요. 응. 자꾸 신경 쓰여.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내 생각을 해. 이러면 안 되는데. 지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장님. 미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 지금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지우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부장님, 저도 같아요. 뭐, 저도 부장님 생각해요. 매일. 집에 가서도
주말에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28살 여자가 55살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지우야, 난 결혼했어. 아들도 있고. 알아요. 그리고 너랑 27살 차이야. 알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 저한테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부장님이 좋은 거예요. 배달 온 치킨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지우는 어릴 때부터 나이 든 남자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가 봐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밤 11시가 넘었어요. 이제 들어가야겠다. 일어서려는데 지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장님. 응. 부장님만 믿고 있어요. 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선을 넘었다는 걸. 집에 들어갔을 때 새벽 12시 반이었어요.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응. 업무가 좀 많아서. 또 거짓말. 아내는 피곤한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제 머릿속은 온통 지우뿐이었어요. 부장님만 믿고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지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허영이 아니라는 것을. 뭔지 모르겠지만 끌리는 거였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새벽 3시, 지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부장님,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 또 봬요. 답장을 쳤어요. 나도. 내일 보자.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로. 부장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부산 출장 계획을 보고하는데 지우가 먼저 말했어요. 회의실에 팀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최 차장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위험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 현장 실습도 필요하니까. 같이 가자. 출장은 2박 3일이었어요. 부산 본사와의 협업 회의였습니다. 집에서 짐을 싸는데 아내가 물었어요. 몇 명이나 가는데? 5명. 최 차장이랑 신입들. 신입, 그 여자애도 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교육 차원에서. 그래. 아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는 건지 의심하지 않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 옷을 챙기면서 생각했어요. 2박 3일, 지우와 함께. 설레면서도 불안했습니다. 5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서울역에 모였어요. KTX 출발 30분 전이었습니다. 지우가 제일 먼저 와 있었어요. 부장님, 손을 흔드는 모습.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 머리를 내린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일찍 왔네. 네, 기대돼서 잠도 못 잤어요. 웃는 얼굴.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최 차장이 좌석 배치를 정했어요. 부장님은 창가, 지우 씨가 부장님 옆, 나머지는 뒤쪽으로. KTX에 올랐습니다. 이 좌석에 지우와 나란히 앉았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팔걸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으니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했어요. 부장님, 창문 쪽 드릴까요? 아니, 내가 봐. 경치 좋잖아. 기차가 출발했어요. 지우가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부산 처음 가봐요. 진짜. 네, 수학여행도 제주도였거든요. 28인데 부산도 처음이라니. 왠지 안쓰러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지우가 졸기 시작했어요. 고개가 점점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툭, 제 어깨에 닿았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깨워야 하나?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 순간이 좋았거든요.
30분을 그렇게 있었어요. 지우의 머리카락에서 복숭아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고요한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해운대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방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1205호, 지우는 1207호. 두 칸 떨어진 방이었어요. 첫날 회의와 저녁 회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 복도를 걸어가는데 지우가 제 뒤에서 걸어왔어요. 1205호 앞에 섰습니다. 부장님. 응. 오늘 정말 좋았어요. 부장님이랑 여행 온 것 같아서. 나도. 부장님. 뭐, 만약 잠 안 오시면. 지우가 말을 흐렸어요. 노크하세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하지만 정신이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일어나 앉았어요. 지우가 두 칸 옆에서 자고 있을까? 아니면 깨어 있을까? 발이 움직였어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1207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톡톡. 조용히, 아주 작게 문을 두드렸어요.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안에서 발소리. 문이 열렸어요.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반바지.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부장님. 떨리는 목소리. 들어가도 돼. 대답 대신 지우가 비켜섰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딸칵. 우리 둘만의 세계. 지우야. 네. 나 지금 떨려. 저도요. 솔직한 고백.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우도 한 걸음. 손을 뻗어 지우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지우가 눈을 감았어요. 부장님. 속삭이는 목소리. 응. 키스해주세요. 지우를 끌어안았어요. 부드럽게, 하지만 절실하게. 입술이 닿았습니다. 지우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숨이 차서 떨어졌어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정말 괜찮아. 네. 이걸 원했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우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요. 그래도 하고 싶어. 네. 부장님은요? 나도. 서로를 안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부장님. 응. 행복해요. 나도. 창문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올 때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지우가 제 품에 안긴 채 잠들었어요. 지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새벽 5시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깼어요. 부장님, 가시는 거예요. 응. 들키면 안 되니까. 알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아줬습니다. 꽉. 지우야. 네. 사랑해. 처음으로 말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부장님.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제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27년 결혼 생활. 32년 회사 생활. 그 모든 것보다 선명한 한밤. 후회는 없었습니다. 부장님, 출장 잘 다녀오셨네요. 최 차장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월요일. 사무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니, 제가 달라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우와의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위태로워졌거든요. 출장에서 돌아온 주말 내내 불안했어요. 지우와 보낸 그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서도, 아들과 밥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지우의 숨결과 떨림뿐이었어요. 여보, 출장 어땠어? 아내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별일 없었어.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우를 만난다는 설렘 반, 들킬까 하는 불안 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벌써 와 있었어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간절하고 애틋한. 응, 일찍 왔네. 최대한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팀원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계속 저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10시쯤 최 차장이 제 책상으로 왔어요. 부장님, 출장 보고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건네는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저기 잠깐 나가서 얘기할까요? 복도로 나갔어요. 최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지우 씨랑 많이 친해지셨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친해지다니, 그냥 업무 가르쳐 주는 거지. 아, 그렇긴 한데. 출장 때 좀 눈에 띄셨거든요. 뭐가? KTX에서 지우 씨가 부장님 어깨에 기대서 자고, 호텔 복도에서도 오래 대화하시고. 물론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최 차장의 말에 식은땀이 났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냥 신입이니까 챙겨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괜한 말씀 드린 것 같네요. 최 차장이 돌아갔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들켰나? 아니면 의심만 하는 건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팀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처 고깃집. 테이블에 둘러앉았는데 지우가 제 옆에 앉으려고 했어요. 지우 씨, 여기 앉아요. 제가 먼저 지우를 최 차장 옆으로 보냈습니다. 당황한 표정의 지우. 거리를 둬야 했어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고기를 구우면서도 지우를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른 팀원들과만 이야기했어요. 부장님,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왜? 얼굴이 좀 밝아 보이세요. 틀렸어요. 밝은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였는데. 별일 없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술을 마셨습니다. 지우가 건너편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상처받은 눈빛. 회식이 끝나고 다들 헤어졌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 부장님. 지우였어요. 왜? 오늘. 왜 그러세요? 뭐가? 저한테 차갑게 하시잖아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의심. 누가요? 최 차장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지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이제 만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말이 막혔습니다. 만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위험했어요. 일단 회사에서는 좀 조심하자. 알겠어요. 지우가 고개를 떨구고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갔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식했어. 응. 술 냄새 나네. 많이 마셨어. 아니, 적당히. 식탁에 앉았어요.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답답했습니다. 여보. 응.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달라졌다니? 몰라. 표정이, 분위기가 뭔가 예전 같지 않아. 식은땀이 났어요. 아내도 눈치챈 건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 그래.
몸 조심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밤 11시 지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부장님, 오늘 너무 슬펐어요. 회사에서는 몰라도 되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하세요? 저 뭘 잘못했나요? 답장을 쳤습니다. 미안해. 조심하려다 보니 그랬어. 화요일 저녁에 보자. 화요일도 수요일도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지우와 최소한의 대화만 했습니다. 업무 지시, 보고받기. 그게 전부였어요. 지우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약속대로 지우를 만났어요.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 부장님.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저 싫어지신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손을 잡았어요. 그냥 조심하는 거야. 들키면 안 되잖아. 알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부장님이 차갑게 하시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깨달았습니다. 이제 조여오고 있다는 걸.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양쪽 모두에서 의심의 눈초리. 숨 쉴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부장님, 이제 그만할게요.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 모두가 회식으로 빠진 저녁 7시. 텅 빈 사무실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회의실 블라인드 안쪽에서 6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어요.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일. 전 직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지우와 단둘이 있고 싶었던 거죠. 부장님도 가세요. 최 차장이 권했습니다. 나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너희들 먼저 가 있어. 알겠습니다. 지우 씨도 가자. 최 차장이 지우를 재촉했어요. 지우가 저를 보았습니다. 가지 말라는 눈빛. 지우 씨는 좀 남아서 보고서 정리 좀 해줘. 월요일까지 급한 거 있거든. 제가 말했어요. 최 차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우 씨, 내일 봐요. 팀원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6시 30분. 우리 층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지우가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 있어? 부장님. 떨리는 목소리. 뭔데? 이거. 제출하려고요. 봉투를 내밀었어요. 사직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사직서예요. 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때문에 부장님 힘드시는 거 알아요. 최 차장님도 의심하시고, 부장님도 저 피하시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지우야. 차라리 제가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부장님은 괜찮으실 거잖아요. 그만두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안 괜찮아. 절대. 사직서를 찢어버렸어요. 조각조각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장님. 회의실로 가자. 지우의 손을 잡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복도 불빛이 가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나 너 없으면 안 돼. 부장님. 처음엔 그냥 신입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 매일 내 생각만 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미칠 것 같아. 지우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도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부장님 생각, 출근할 때도 부장님 생각. 그런데 요즘엔 부장님이 저를 피하시잖아요. 차라리 그만두는 게. 그만두지 마. 제발. 두 손으로 지우의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로 젖은 볼. 부장님. 지우야. 나 지금 미쳤어. 55살 먹은 아저씨가 28살 여자애 때문에 이러고 있어. 결혼도 했고 아들도 있는데.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상관없어. 네. 부장님이면 다 괜찮아요. 지우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복숭아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떨리는 몸. 지우야.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좋은지 모르겠어. 저도요, 부장님.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촉촉한 눈동자. 떨리는 입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갖다 댔어요.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7년 결혼 생활 동안 느껴본 적 없는 전율. 32년 회사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 키스가 깊어졌어요. 지우가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지우의 허리를 끌어안았어요.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블라인드 틈으로 새는 불빛.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숨이 차서 떨어졌어요. 지우가 제 가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부장님. 응. 저 행복해요. 나도. 하지만 행복 뒤에는 공포가 있었어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회사에서도 들키면 안 되고, 집에서도 들키면 안 되는데. 지우야. 우리 조심하자. 절대 들키면 안 돼. 네. 조심할게요. 회사에서는 더 거리 둬야 할 것 같아. 알아요. 하지만. 뭔데? 가끔은 이렇게 만날 수 있죠. 간절한 눈빛. 그럼. 당연하지. 다시 한번 키스했어요. 이번엔 더 절실하게.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8시가 넘었어요. 이제 나가야겠다. 네. 블라인드를 올렸습니다. 복도에 불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먼저 나가. 나는 10분 후에 나갈게. 알겠어요, 부장님. 지우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혼자 남았어요.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27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거야. 회사 규정도 어긴 거고. 근데 왜 후회가 안 되지? 지우의 입술이 자꾸 생각났어요. 떨리는 몸, 복숭아 샴푸 냄새.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더 원하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밤 10시였어요. 아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회식 안 갔어.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나왔어. 그래,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거짓말. 또 거짓말. 샤워하러 욕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입술이 약간 부어 있었어요. 키스 자국. 황급히 물로 씻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제 머릿속은 온통 지우뿐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그 순간. 블라인드 안쪽. 우리만의 비밀.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절정이 아니라 파국의 시작이라는 걸. 부장님,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첫 메일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나? 인사팀장실로 걸어가는 복도가 무덤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 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와 회의실에서 키스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최대한 거리를 뒀지만 매일 밤 문자로 서로의 그리움을 나눴어요. 부장님, 보고 싶어요. 나도. 조금만 참자. 그런데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메일을 받았습니다. 인사팀 박 팀장. 강민호 부장님,
오늘 오전 10시 인사팀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면담이 있습니다. 지우를 봤어요.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안한 표정. 저도 같았어요. 10시 정각 인사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인사팀장과 감사실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앉으세요, 부장님. 무슨 일인지. 부장님, 사내 익명 게시판 보셨어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금요일 밤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55세 기득권 부장이 28세 신입 여직원 괴롭히는 거 아님? 출장도 같이 보내고 야근도 시키고. 나이 차이 생각 안 하나? 직장 내 성희롱 아님? 머리가 하얘졌어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누구 얘기야? 진짜면 문제다. 요즘도 이런 일이. 손이 떨렸습니다. 부장님, 이 글에 대해 해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 막혔어요. 강요한 적 없습니다. 출장도 본인이 원했고 야근도. 그럼 한지우 씨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업무상 상사와 부하 관계입니다. 그것만입니까? 감사실 직원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네. 거짓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지우 씨도 면담할 예정이고요. 지우. 한지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건 조사해봐야 알 것 같네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저를 봤어요.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점심시간, 회사 밖 벤치에서 지우를 만났어요. 부장님, 무슨 일이에요? 익명 게시판에. 우리 일이 올라왔어.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휴대폰으로 글을 보여줬어요. 지우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럴 수가. 조사 안 돼. 너도 면담 요청 올 거야. 부장님, 어떻게 해요? 떨리는 목소리.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 그냥 업무상 관계였다고. 하지만, 지우야. 우리 둘 다 회사 잃으면 안 돼. 알지? 알아요. 근데 무서워요. 그날 오후, 지우도 인사팀에 불려갔어요. 1시간 후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최 차장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부장님, 익명 게시판 봤어요. 응. 혹시 사실인가요? 아니야. 오해야. 다행이네요. 근데 루머가 돌면 안 좋잖아요. 집에 돌아갔어요.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응. 식탁에 앉았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여보. 응.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내의 물음에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왜?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뭔가 걱정되는 일 있는 것 같은데. 별일 없어. 그냥 업무 스트레스. 정말. 응. 또 거짓말. 아내가 제 얼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눈빛. 밤 11시, 지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부장님, 인사팀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 내겠대요. 내일 통보받는데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부서? 광주지사요. 광주. 그럼 못 보잖아. 손이 떨렸어요.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요. 부장님. 이게 마지막인가 봐요. 지우야. 괜찮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부장님 힘드시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저는 후회 안 해요. 부장님 만난 거.
사랑한 거. 눈물이 났어요. 55살 먹고 처음으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화요일, 지우에게 정식으로 발령 통보가 났어요. 광주지사 마케팅팀. 즉시 발령. 지우가 짐을 쌌습니다. 작은 박스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부장님,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고생 많았어. 최대한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악수를 청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 부장님도요. 지우가 돌아섰어요. 사무실 문을 나갔습니다. 뒷모습.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밤에 문자가 왔습니다. 부장님, 저 때문에 미안해요. 사랑했어요. 정말로. 행복하세요. 답장을 쓰려다 지웠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비겁한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부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목요일 밤 10시, 회사 근처 호텔 로비. 지우가 서 있었어요. 내일이면 광주로 떠납니다. 영영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지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부장님, 내일 광주로 내려가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손이 떨렸습니다.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회사 근처 호텔이요. 제가 예약할게요. 10시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호텔. 마지막.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목요일,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6시, 7시, 8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느렸어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새벽에 들어갈게. 또, 요즘 너무 늦는 것 아니야? 중요한 프로젝트거든. 미안. 알았어. 조심해서 와. 9시 50분, 회사를 나왔어요. 5분 거리의 비즈니스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지우가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 머리를 내린 모습. 화장을 연하게 했어요. 부장님.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왔구나. 가까이 갔어요. 복숭아 샴푸 냄새. 익숙한 그 향기. 방 예약했어요. 1204호. 열쇠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올라가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둘만.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 55과 28. 어울리지 않는 조합. 12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1204호 앞에 섰습니다. 지우가 카드를 찍었어요. 삐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더블 침대가 있는 작은 방. 커튼이 쳐져 있었고 조명은 어두웠습니다. 은은한 향초 냄새가 났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딸칵. 우리 둘만의 공간. 지우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장님. 지우야. 호응했어요. 꽉 안았습니다. 지우의 몸이 떨렸어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미칠 것 같았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촉촉한 눈동자. 부장님, 후회해요. 뭘? 저 만난 거. 이렇게 된 거. 아니. 단 한 번도. 저도요. 한 번도 후회 안 했어요. 키스했어요. 부드럽게.
천천히. 지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으로 제 목을 감쌌어요. 저는 지우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절실해졌어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아니,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숨이 차서 떨어졌습니다. 지우야, 사랑해. 처음으로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부장님, 진심이야. 너 없으면 안 돼. 저도 사랑해요. 정말로.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에요. 침대에 앉았어요. 지우가 제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부장님, 오늘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요. 안아주세요. 끝까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지우를 안았습니다. 원피스의 지퍼를 내렸어요. 하얀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손가락으로 어깨선을 따라 내려갔어요. 지우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부장님. 응. 저 떨려요. 나도. 서로의 떨림을 느꼈어요. 두려움 반, 설렘 반. 천천히 옷을 벗었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뜨거웠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지우가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 소리 들려요. 빨리 뛰고 있어요. 내 것도 들려. 귀에 대고 들었어요. 두근두근. 그날 밤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27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떨림. 32년 회사 생활보다 더 강렬한 순간. 지우의 숨결. 땀에 젖은 머리카락. 손톱 자국이 난 제 등. 블라인드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새벽빛.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새벽 4시, 지우가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부장님. 응. 행복해요. 이렇게 죽어도 여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 농담이에요. 살아야죠. 부장님 생각하면서. 5시가 됐어요. 이제 가야겠다.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지우도 일어났어요. 원피스를 입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울지 마. 못 참겠어요. 이제 못 보잖아요. 연락은 하자. 가끔. 정말요. 응. 약속해. 호텔 문 앞에 섰어요. 잘 가. 부장님도요. 마지막 포옹. 마지막 키스. 짧고 절실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로비. 새벽 거리.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블라인드 사이로 보던 그 빛. 택시를 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호텔이 멀어졌습니다. 지우가 있는 곳. 마지막으로 사랑한 곳.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 부장님, 합의에 의한 명예퇴직을 권고합니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이었어요. 32년을 바친 회사.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그 떨림만은 진짜였으니까. 지금 이 작은 원룸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미친 선택이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다는 걸. 지우가 광주로 떠난 지 일주일 후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월요일 오후 2시.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인사팀장, 감사실장, 임원 3명. 5명이 저를 바라봤어요. 강민호 부장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한지우 씨와의 관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직접적인 성희롱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사내 연애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상사부와 간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담담했어요. 부장님께 2가지 선택권을 드립니다. 징계를 받고 남으시거나 합의 퇴직을 하시거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명예퇴직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퇴직금은 만근 기준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사직서를 썼어요. 32년. 그 세월이 A사 용지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최 차장이 제 책상으로 왔어요.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제가 만약 제보하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익명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머리가 멍했어요. 왜? 부장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지우 씨랑 계속 그러시면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웃음이 나왔어요. 고마워. 진심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더 깊이 빠졌을 거야. 부장님, 괜찮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집에 돌아갔어요. 저녁 7시. 아내와 아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회의 하자고 했지. 아내가 말했어요. 차가운 목소리. 응. 마주 앉았습니다. 회사 그만뒀어. 알아. 어떻게? 인사팀에서 전화 왔어.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아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혼 합의서. 이미 서명했어. 당신만 하면 돼.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아빠가 그럴 줄 몰랐어요. 태우야. 창피해요. 친구들이 다 알아요. 아빠가 회사 여자랑 바람났다고. 미안하다. 미안하면 다해요. 엄마는 어떻고요? 아내가 손을 들었어요. 됐어, 태우야. 어차피 끝난 일이야. 저를 봤습니다. 짐 싸세요. 이번 주 안으로 나가주세요. 사흘 후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20평짜리 방 하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책 몇 권. 그게 32년의 결혼 생활에서 남은 것의 전부였어요.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사 그만뒀어. 이혼도 했어. 답장은 1시간 후에 왔어요. 부장님, 저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그만둘 걸 그랬어요.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후회 안 해. 저도 후회 안 해요. 부장님 만난 거, 사랑한 거. 지우야, 잘 지내. 부장님도요. 행복하세요. 그게 마지막 문자였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합니다.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주말이면 한강을 걷습니다. 혼자. 커피 한 잔 들고 벤치에 앉아 있어요. 가끔 지우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 광주에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연락해요. 짧은 안부. 아빠, 잘 지내세요. 응, 너도. 그게 전부입니다. 아내는 연락이 없어요. 그리워하진 않습니다. 어제 회사 앞을 지나갔어요. 32년을 다닌 그곳. 후배들이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 제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밤에 원룸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혼자 배달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쓸쓸했지만 평온했어요. 지우에게서 저장해둔 마지막 문자를 읽었습니다. 부장님, 행복하세요. 웃음이 나왔어요. 행복하냐고. 글쎄. 모든 걸 잃었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의 떨림. 회의실 블라인드 안쪽의 키스. KTX에서 어깨에 기댄 지우의 무게. 그 모든 순간이 진짜였으니까. 5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대가는 컸습니다. 직장,
가정, 명예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솔직함. 다음 주부터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작지만 의미 있는 일. 천천히 다시 시작하려고요. 지우 없이, 가족 없이. 하지만 나를 속이지 않으면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살 겁니다. 후회 없이, 담담하게, 평온하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강민호의 선택. 어리석었나요? 아니면 이해가 되시나요? 5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진 남자.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는 없다고.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27년 결혼 생활. 하지만 마지막으로 손을 잡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관계. 55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투명인간 같은 존재. 그런데 28살 여자가 말합니다. 부장님, 존경해요. 여러분이라면 그 손을 잡으셨을까요? 아니면 뿌리치셨을까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강민호는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꼭 불륜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어느 순간 모든 것을 걸고 싶었던 떨림, 억눌렀던 욕망. 그런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